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입니다. 오늘 5반 학생들과 이제 공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렇게 영상을 쌤이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학 시간에는 도형의 기초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진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수업인데 감정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그게 학습, 수학 학습 내지는 다른 교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하수준 문제 하나, 중수준, 상수준. 내용은 우리가 이제 평행선의 성질 배웠던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활동지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세 문제가 있죠. 세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난이도를 점점 이제 상중하, 하부터 시작합니다. 1번이 하, 2번이 중, 3번이 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자 시작. 자, 다 풀었나요? 자, 다 못 풀었으면 자 영상 중단하고 답을 한번 내보고 선생님 풀이 보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1번 선생님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어줬던 내용인데 직선 L과 M이 평행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동의가 크기와 그 다음에 억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요거 배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앞에 나왔던 거는 막곡지각은 우리가 교각에서 무조건 같죠? 이렇게 무조건 같다.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직선 L과 M이 평행이고 110도에 대한 요 각에 대한 동의각이 어딘가요? 그렇죠. 지금 직선은 P를 봐야 되죠? P 이렇게. 그러면 요 각이 110도가 되겠죠. 동의각입니다. 110도. 그러면 Y각은 180도에서 이제 110도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Y각이 70도, 70도 2번 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고 싶으면 요 각에 대한 동의각은 어디죠? 그렇죠. 직선 Q를 봐야 되죠. Q를 봤을 때 요렇게 동의각 나오겠죠. 동의각. 그러면 각 X를 구하고 싶을 때 자, 동의각은 180도에서 뭘 빼두면 되죠? 45도를 빼면 135도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1번 답은 135도, 2번 답은 70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하수준의 문제였고 2번 문제는 이제 중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다 못 풀었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화면을 정지해두고 한번 풀어봅니다. 답을 구해보고 선생님 영상을 확인하면서 답을 체크해보세요. 자, 지금 직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x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자, x부터 구하고 싶은데 요게 70도 x 모르죠 아직 뭐가. 자, 직선 k와 직선 n이 평행하죠. 평행했을 때 각 x와 이제 억각이 되는 건 어디죠? 그렇죠, 요각이죠. 요각이 x가 되고 요각이 몇 도다? 이게 70도 되죠. 70도. 그래서 각 x는 쉽게 나오죠. 각 x는 110도가 됩니다. 110도. 180에서 70을 빼면 되니까 110도.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y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네 각의 합 어떤 걸 배웠을까요? 자, 이게 180도 나오죠. 180도.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일단 55도에 대한 막곡지각이 여기가 되죠. 55도.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 꼭지점을 가지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요 위의 각을 꼭지점의 각을 구하고 싶으면 요 각은 180도에서 무엇을 뺀다? 55도와 70도의 합을 빼면 되죠. 빼면 됩니다. 그러면 125를 빼는 거니까 50
55도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빨간색의 요 각이 55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삼각형을 보냐면 요 삼각형을 봅니다. 요 삼각형 파란색 요거를 봤을 때 요 각을 구하고 싶죠? 요 각은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이니까 동의각이 요 각이 되죠. 그래서 요 파란색의 각은 80도가 됩니다. 80도. 그럼 다 구했죠? 어떻게? 자, 파란색에 있는 삼각형에서 각 Y는 180도에서 무엇을 빼면 된다? 80도와 55도의 합을 빼면 되죠. 그럼 135를 빼는 거니까 45도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각 Y가 45도입니다. 그 다음 각 X는 110도죠.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된다? 각 X 더하기 Y는 155도.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 맞췄습니까? 어때요? 좀 어렵나요? 1번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선생님이 상수준으로 들고 왔는데 뭐 2번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각자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자, 한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니다. 자, 시작. 5분 지났죠? 안 지났습니까? 자, 그럼 영상 이거 정지해두고 답을 끝까지 내봅니다. 일단 선생님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 L과 M이 평행이다. 평행. 그 다음 이제 각이 PAB와 각 BAD가 같다. 이렇게 표기를 했죠? 동그라미 2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각 DCB와 각 BCQ X로 이렇게 같다라는 걸 이렇게 각을 표시한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각 X를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들은 두 평행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모양이 선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문제는 선생님 어떻게 푼다 했어요? 요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직선이 다 평행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요런 하나, 둘, 셋 요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 평행선을 몇 개 그어주면 된다? 그렇죠. 요 꼭지점에서 한 개, 밑에 꼭지점에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주고 다 평행입니다. 그러고 나서 푸는 거죠. 동의각과 억각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3번 문제는 조금 이제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B와 D를 이렇게 이어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어주고 나서 이게 평행이에요 하고 풀면 된다 안 된다?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이게 평행이면서 B와 D를 지난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그런 설명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두고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점 B를 가지고 점 B를 지나고 직선 LM과 평행인 직선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그어주는 거죠. 점 D를 지나면서 직선 L과 직선 M의 평행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요 빨간색 평행선과 파란색 평행선이 뭐 일치한다, 뭐 만난다, 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겠다 이거죠. 따로따로.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느냐. 자, 요 동그라미 쳐진 각을 선생님이 A라 할게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도 같으니까 A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 각 X에서 요 부분은 이제 위에 있는 A의 억각이니까 이것도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곱하기 되어 있는 X표 되어 있는 요 각을 선생님 B라고 할게요. 밑에도 B 되겠죠? 마찬가지로 억각 성질 때문에 이게 B가 됩니다. B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0도를 또 쪼개 볼게요. 110도. 지금 보니까 요 각, 자, 초록색으로 나타낸 요 각이 이제 억각이 요 각이 되죠? A 쪽에서. 그럼 요게 2A가 됩니다. 각의 크기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자, 요거는 무슨 색? 요거는 검은색. 요 각도
각 꼭지점 C에서 이제 각을 생각하면 억각이니까 2B가 되죠. 2B. 자, 결론 2A와 2B의 합이 몇 도더라? 110도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몇 도더라? 55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각 X의 크기는 55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됩니다. 4번. 자, 요 3번 같은 문제는 생각을 해봐도 못 푼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어서 답을 찾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수준입니다. 상수준. 그래서 1번, 2번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문제 잘 풀어봤나요? 선생님이 같이 풀어봤는데 중수준, 상수준으로 갈수록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도형의 기초 단원에서 이제 관련해서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감정 조절 능력. 지금 여학생 한 명이 좌절하고 있죠. 이게 좌절하고 있는 건지 시험 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릴 때 생긴 수학 불안감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준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다른 과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학교에서 일을 해보니까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과목들이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체육 시간 다음에는 뭐 참 여러분들 집중하기 힘들고 덥고 뭐 선생님도 좀 산만해지고 좀 어렵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어릴 때 생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과목 성적이나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선생님 주장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감정 조절 능력에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과 시안 베일로 교수팀은 미국 시카고 대중 공공정보 자원회사에서 열린 학습과 뇌 컨퍼런스에서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다양한 과목이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나이가 지금 27이니까 자, 지금 나이에 수학의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렸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이 크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14살이죠. 14살이니까 어리니까 이게 좌절하고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면 학업 성적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말이죠. 넘어갈게요. 자,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처음 만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손해의 편도체로 전달돼요. 자, 이거는 과학쌤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곳은 뇌에서 불안과 공포를 포함해 여러 가지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랍니다. 따라서 이때 수학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수학 문제에서 생긴 심리적 불안 요소가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도 이어져 학습 효율을 떨어지게 한답니다. 자, 이제 뇌 그림이죠. 뇌 그림. 지금 보니까 손의 편도체인데, 자, 손의 편도체가 어디 있죠? 이거 과학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모릅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머 중학교 수학교사이자 신경학자인 주디 웰리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불안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고 있죠.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장래희망에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학생들일 때, 나이가 어릴 때 이게 불안감이 훨씬 커진다 이 말이죠. 힘들어 한다는 거죠.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죠. 선생님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 이 학생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울고 있어야 되죠? 울고 있죠? 울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어 수학적인 개념이나 내용이 활용되는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교수는 사람들이 태어난 얼굴로 난 수학을 싫어한다 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말했어요. 되겠죠. 수학을 싫어하면 다른 과목이나 능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경우에 사회적인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이번 연구로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과정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해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이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직접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뭐 성취감도 느꼈을 거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불안감과 뭔가 좌절감을 느꼈겠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여러분들이 수학과 과학 공부를 하고 느낀 좌절감이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다른 교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수업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른 학습에도 이제 수학 교과를 학습하면서 느낀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좌절감을 느끼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만 결국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